오래전에 소형 점포를 얻어 옷가게를 냈던 미영은 장사를 얼마 하지 못하고 접은 적이 있었다. 그때 미영은 둘째 아이를 사랑교회 선교원에 보내기 위해 배밭을 가로질러 차를 몰고 들어갔었다. 아이를 맡기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른 곳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상담을 받으러 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방 안에 떼져 있던 아이들이 우르르 미영에게 몰려들었다. 선교원은 보육을 위해서 구획된 칸도 없이 아이들을 하나의 방 안에 몰아놓은 상태였다.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가리지 않고 받는지 아이들의 연령대가 들쑥날쑥했다. 선교원 여자가 한쪽 구석에 있던 의자를 가리켰다. 미영이 의자에 앉자 여자도 마주 앉았다. 이 가격에 종일반으로 아이를 봐주는 곳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보육비가 저렴한 것은 시설 완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았다. 들어오다 보니까 새 건물을 짓고 있는 것 같더군요. 미영이 묻자 선교원 여자가 기껍게 대답했다. 아, 네. 우리 목사님이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낮엔 건물 건축, 밤엔 기도 건축을 하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멋있는 어린이집이 하느님의 축복 속에 건립될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어수선하고 허름한 건물에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선교원에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보내도 될 거예요. 선교원 여자는 어린이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이라는 부분을 도드라지게 발음했다. 전화상으로 들으니 어머니가 옷가게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본인이 옷가게를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옷가게의 종업원인 거예요? 제가 낸 거예요. 종업원이냐 사장이냐가 여자에게는 썩 중요한 것 같았다. 미영의 대답에 여자는 미덥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속아서만 살아봤나 쉽사리 남을 믿지 못하고 미심쩍어하는 여자의 태도를 미영이 알아챘다. 둘째 아이를 사랑 선교원에 보내게 된 미영은 편안한 마음으로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다가 저녁쯤에 선교원에서 오는 둘째를 받아줄 것이었다. 남편이 정시에 퇴근을 하니 저녁밥은 세 식구가 함께 먹으면 되었다. 하여 미영은 늦게까지 장사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교원에 다닌 얼마 후부터 아이의 궁둥이와 사치 빨갛게 짓물러 갔다. 아이의 가랑이에 파우더를 뿌리고 연고를 발라도 짓무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살갗이 심하게 짓무른 상태가 계속되었지만 미영은 장사하는 데 정신이 쏠려서 아이에게 세세한 신경을 써주지 못했다. 그러던 중 아이의 사치 무른 이유가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미영이 기저귀 개수를 충분히 챙겨 보내지 않아 여러 번 기저귀를 갈아줄 수 없는 것이라면 적어도 선교원에서는 기저귀의 개수가 부족하니 더 보내달라는 말이라도 해야 될 터였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미영이 챙겨보냈던 서너 개의 기저귀조차 거의 그대로 돌려보냈다. 시간마다 아이의 기저귀를 확인해서 갈아주는 일 따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집에서 배변 훈련을 시킨 지 꽤 되었으나 아이는 기저귀를 떼기는커녕 오히려 기저귀에 밀착되어 가고 있는 듯했다. 뿐 아니라 아이 아빠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는 선교원에서 돌아온 저녁마다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었다. 심한 갈증으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굶주린 양 허둥거리며 음식을 먹는 것이 심상치 않다고 했다. 미영은 불현듯 의구심이 들었다. 선교원에서는 아이에게 음식을 챙겨 먹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것이 아이가 그토록 허기진 이유인지 몰랐다. 이유식과 일반식의 중간기에 있는 아이는 숟가락만 들 줄 알지 스스로 이것저것을 집어먹지 못하는 유아였다. 누군가 곁에서 아이를 챙겨 먹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원에서는 아이의 시기적 상황을 알고 충분한 상담을 하여 아이를 받은 것이었다. 그렇게 보육을 할 것이면 처음부터 기저귀를 떼지 않은 유아는 받지 말았어야 했다. 아이가 방치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떨어지지 않았다. 돈 때문에 아이를 받아놓고 하루 종일 방기하는 것이 분명했다. 섣불리 어린이집을 옮기지 말았어야 했다는 자책이 밀려들었다. 마침 미영은 옷장사가 되지 않아 점포를 폐업하려던 중이었다. 늦게까지 장사를 해봐야 소득도 없는 데다 도심에 있는 가게라서 비싼 세를 내기가 버거웠다. 미영은 길게 고민할 것도 없이 가게를 접어야겠다는 결심이 서자마자 점포 정리를 하여 물건을 빼냈다. 가게의 마무리가 끝나고 일찍 퇴근을 한 미영이 선교원에 들렀다. 아이를 직접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밭을 가로질러 들어갔다. 목사 사택을 포함하여 교회 건물과 선교원 건물이 배밭에 이럭저럭 늘어서 있었다. 목사가 거주하는 집은 반지르르한 전원주택인데 반해 아이들이 생활하는 건물은 농장 창고로 썼던 것인 양 허름했다. 건물 앞에 주차를 한 미영이 안으로 들어갔다. 선교원 여자의 주변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손을 내밀고 있던 아이들에게 요구르트가 한 개씩 주어졌다. 요구르트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손을 거두고 돌아섰다. 미영의 아이는 요구르트를 받지 못한 모양이었다. 아이는 빈손을 입으로 가져가서 손가락을 빨며 배회했다. 아이가 걸을 때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기저귀가 궁둥이에 붙어서 실룩거렸다. 사치 아린 것인지 아이는 가랑이를 벌리며 밭장다리로 띄엄띄엄 걷는 듯했다. 아이는 막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다. 미영이 아이를 데려와서 기저귀를 열어보았다. 바지를 내리자 샛노란 기저귀가 무겁고도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여러 번 싼 오줌으로 아랫도리에서 심한 지린내가 풍겨나왔다.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이의 밑은
빨갛게 짓물러서 살이 해졌다. 새 기저귀가 살에 닿자 쓰라림 때문인지 아이 얼굴이 찡등그려졌다. 왔어요? 네, 오늘은 아이를 직접 데려가려고요. 제가 실은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큰 아이들이나 받아서 학습을 시키고 유아는 받지 않아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어린아이까지 은혜롭게 받게 된 거지요.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를 받아서 방치했으면서도 선교원 여자는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다.